사장님 뭐 검사님 좀 비켜야 됩니다. 좀 직원 한 명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진짜 막 걔네가 진짜 막 창 같은 거 막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라벨TV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군, 경찰, 검찰, 119, 소방, 국정원, 경호, 경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을 국가 특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좀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밌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도 괜찮고요. 진짜 내가 임무를 하면서 있었던 실제 상황들도 괜찮습니다. 모든 에피소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일반인들의 에피소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채택된 분들한테 주라벨TV에서 저희가 장어즙을 하고 있거든요. 장어즙을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고가의 또 장어즙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아직 이제 초창기라서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요. 해양경찰특공대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일화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라디오처럼 방송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특수라디오 시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코너로 이제 시작하는 첫 게스트로 제가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예. 주라벨TV에 나오는 주라벨 선배님 후배고요. 현재 이제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근무 중인 예. 사람입니다.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지금 해경에 입사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요. 재작년까지 이제 특공대에서 근무하다가 예. 올해는 이제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이제 특수진압대라고 예. 특별경비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중국어선 아시죠? 예. 불법 중국어선을 납포로만 하는 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납포가 이제 잡는 거라는 잡는 뜻이죠. 거죠, 중국어선이. 예, 중국어선을 잡는 이유가 그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해안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동식물들을 채취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힘들게 어민들이 해놓은 어구라든지 예.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넘어온 그 중국 선원들이 어구들을 막 손상시키고 자기네들이 그 어구를 걷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해산물이나 그런 것도 다 채취하고 그리고 또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서 어느 시즌까지는 몇 센치가 안 되는 물고기는 잡으면 안 된다. 근데 걔네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니까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리는 예, 씨를 말리려고. 예. 근데 중국 납포선은 그럼 거기 했을 때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죽창으로 막 찌른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죠. 아마 10년도에 예. 저희 해경에서 근무하신 해경특공대 이제 선배님 한 분이 예. 중국 어선을 잡다가 중국 배에 올라가서 예. 조타시를 들어가는 와중에 예. 문 뒤에 숨어 있는 선장한테 예. 칼로 피습을 당해서 아이고.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이제 중국 어선 예. 제압을 하는 게 첫 번째 순위가 뭐가 되냐면 조타시입니다. 조타시. 예. 그곳을 장악을 해야지만 내가 배를 멈출 수가 있고 또 북한으로 넘어가는 배를 저희가 타기를 돌려가지고 180도로 잡아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타실 장악이 안 되면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이놈들이 배를 끌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타실 장악하는 와중에 조타실을 딱 진입하셨는데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40mm 칼 같은 걸로 아이고.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진짜 해경 분들이 되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인원도 더 많이 뽑고 예. 이제 중국어선을 납포하는 작전 같은 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정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경량화된 배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배죠. 고속보트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게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는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함정 500톤짜리 함정이 있고 1000톤짜리 함정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한 대씩 2대씩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나가서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8명, 9명이 탑니다. 단정히. 작전할 때, 그렇죠. 작전할 때는 그러니까 8명, 9명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나머지 인원들은 그 함정에서 지원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배에 올라타서 직접 중국 어선에 등선을 해서 그 중국 선원들과 싸우고 제압하고 그 배를 이제 납부해 오는 거는 8명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어선에 중국인들은 보통 몇 명 정도 타고 있죠? 보통 거기도 8명 정도 타고 있어요. 그 배의 크기마다 인원들은 가지각색인가요? 중국 어선은 보통 9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어선도? 예, 큰 어선도 거의 없고, 진짜 많은 배를 제가 본 게 한 배에 한 12명 정도 탄 거? 12명 정도. 예, 근데 보통 뭐 8명, 7명, 9명 그 요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사건에 대해서 예. 저희 선배님 한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8명이나 9명이 타는데 함정에서 그렇게 해서 단정을 내려서 타고 가는데 예. 그 8명이나 9명이 해양 경찰 특공대 인원이 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야 뭐 2명, 1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해양 경찰 일반 직별들, 예를 들어서 뭐 항해 직별이라든지 기관 직별인 분들이 타고 같이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가지고 특공대 인원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나 그렇죠. 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10년에 그 사고가 일어나고 이거 안 되겠다. 인원을 대량으로 뽑아서 전원 특공대원으로 투입을 시켜서 작전을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2012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인원을 뽑게 된 거죠. 그럼 올라갈 때 혹시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혹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에피소드는 그때가 한 2013년도였나 12년도였을 거야 아마. 그때가 마찬가지로 중국어선을 잡는데 이제 출동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중국어선 잡으러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딱 갔는데 이제 걔네가 또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야간은 뭐 사격을 하더라도 야간 사격이 훨씬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야간에 하면은 거의 무월광이라서 또 바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배가 출발했죠. 한 2-30분을 막 달렸어요. 그 좌표만 그 레이더만 보고 이제 옆에서 한 명이 막 그 좌표 계속 불러주면서 뭐 몇 마일 전 뭐 180도 방향으로 가십시오 해서 한참 달렸더니 저 멀리에 이제 불빛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팀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자 이제 준비해라. 등선을 할 것이다.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높이도 아니고 그냥 배를 붙이면 높이가 보통 보면은 저희 단정 고속보트랑 그 중국 배와의 높이가 한 뭐 진짜 높아야 한 1m? 1m 안 되나? 네, 진짜 높은 그러면 것도 자꾸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보죠. 높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약간 살짝 점프 뛰면서. 예. 그리고 이게 신속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작전하고 빨리 조타시 장악한 다음에 아니면 북한으로 넘어가면 그냥 끝나거든요.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니라니까 딱 갔더니만 이놈들이 벌써부터 배가 이제 한 10m 정도 이제 옆에 딱 한 그 정도 거리까지 오니까 죽창 같은 거 막 다 꺼내와가지고 막 죽창 뭐 도끼 뭐 아예 못 붙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아예 붙이지 못하게 막 휘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배가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살짝 또 떨어졌죠. 더 거리를 좀 뒀죠. 그랬더니만 이놈들이 거기 있는 돌을 막 주워와요. 짱돌 같은 거 주먹만한 거 있죠.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엄청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 돌을 던지고 맞진 않았나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가 또 있거든요. 대방패가 있고 중방패가 있고 수방패가 있어요. 각자 방패 사이즈가 있어서 그 감초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는 계속 명령이 내려오죠. 빨리 등선에서 올라가라.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넘어가면 또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던지면서 그 시간을 벌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시간을 끌면서 걔네는 북한을 지금 넘어가는 중인 겁니다. 그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조타시를 장악해야 되는 이유도 그 이유고. 그렇죠. 그 이유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는 이제 계속 상황실이나 이제 그 위쪽에서는 빨리 등선해서 빨리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니까 이제 뭐 결단을 내린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위험해서 붙여야겠다. 그래서 배를 순간적으로 딱 붙였어요. 근데 제가 1번이었는데 1번인 사람이 만약에 배를 중국어선에 우연이면 저희 배는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연 쪽에 있어서 1번이니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중국어선이 막 저항하고 막 짱돌 던져가지고 제가 자연에 있지 않고 우연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등선하자 하면서 배를 딱 붙였기 때문에 제가 1번으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 직별 직원이 한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항이 워낙 세고 눈 깜짝 사이에 배를 붙였다 뗐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만 올라가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직원은 걔네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어선은 보통 그 한 배에 한 9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9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만 그냥 올라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배가? 그 배가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 한 명만 딱 올라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뭐 검사님 지금 붙여야 됩니다. 지금 직원 한 명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다시 붙이십시오.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막 걔네가 그 사이드에서 막 진짜 막 창 같은 거 막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고 좀 위험한 상황이겠는데 어쨌든 직원이 한 명이 올라갔으니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결론은 빠른 시간 안에 붙여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서 막 방패를 막으면서 저희도 막 이렇게 뚜디로 맞아가면서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어쨌든 싸우면 되는 거니까 올라가서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놈들은 선원이니까 저희가 또 장비 같은 거나 뭐 저희가 혹시 유리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그놈들을 막 제압하기 시작했죠. 아, 붙어가지고 이제 다 올라갔어요. 몇 명 올라갔나요, 그럼? 올라가는 건 이제 단정장님 운전하는 사람 빼놓고 그때 당시에 한 7명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다 순식간에 화다닥 올라갔어요? 네, 하나하나 다 그냥 부다닥 올라가가지고 막 제압을 했죠. 막 두드려 패고 그냥 눈이 돌아가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기관장이라는 한 명이 지압이 안 당했는데 저쪽 선미 쪽으로 딱 가더니만 칼을 딱 들고 부엌칼을 하나 딱 들고 좀 긴 거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쓰는 거 뭐 사시미는 아니고 부엌칼이에요. 부엌칼 딱 그걸로 이제 딱 들고 저한테 이제 막 위협을 하더라고요. 뭐 중국말을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못 하니까 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용하면서 욕을 막 했어요. 에 개새끼야, 에 씨발로마 칼 버려 막 셋센다 말 했거든요. 대충 지도 한국말은 모르지만 상황은 알죠. 제 억양이나 상황적으로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버려버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총을 쏠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아 실탄까지 쏘면 이거 일이 커진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패야겠다. 한당봉으로 할 생각을 한 거죠. 걔는 뭐 헬멧도 안 끼고 있고 또 칼 들고 있는 손을 제가 이제 가격을 해서 그냥 칼을 내려뜨리게 한 다음에 이제 저 녀석을 이제 완전 조져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이제 고지하기 위해서 야, 칼 버려, 경고했다 칼 버려, 뭐 3번 기회 준다, 뭐 하나 둘 셋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뒤에 있는 동료 한 명이 제가 딱 이렇게 적대시 적으로 딱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류탄 아시죠? 체류탄. 체류탄을 그냥 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다의 위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한테는 영향이 하나도 안 가고 정확히 다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 체류탄 그 가스가. 그 순간적으로 이 새끼를 잡아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진짜 눈이 이거 뭐 화생방 거의 그 정도의 위력이랑 오치마다 보시고 완전 사람 죽어요. 그 야외 그 배 위에서 깠는데도 진짜 눈물 콧물 막 질질 나오고 근데 걔는 쳐다봐야겠고 그러니까 와 근데 그게 눈에 막 다 들어오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뒤에 있는 동료한테 야 이 개새끼 씨발 왜 던지냐고 내가 알아서 제압할 건데. 그래서 그 칼 든 사람은 제압은 누가 했습니까? 체류탄 안 맞은 동료가 와가지고 얘를 제압을 했어요. 앞편에서 다른 선원 제압하고 온 동료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그 동료가 제압을 한 거죠. 칼을 뺐고 아짜봉으로 해가지고 손이랑 이런 데 쳤겠죠. 쳐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다 제압을 된 상황이죠. 다행이네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재밌네요.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체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처벌은 그렇죠. 다 잡으면은 증거물 수집하고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수사계가 딱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직원이 또 그쪽으로 올라오거나 하면은 넘겨주면 수사하는 팀들이 또 수사를 해가지고 얘네 증거물이나 혐의점을 다 완벽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 중국 배를 저희 인천 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때 당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벌금이. 근데 거의 웬만하면 벌금 내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 선장이라도 1억 5천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선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 대부분 벌금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여튼 나머지는 이제 처벌하고 환수한 다음에 압수한 다음에 환수하는구나. 해처리 해버리죠. 그 같은 경우.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어획선이었나요?
어획선은 보통 보면은 저희가 중국배를 잡다 보면은 잡어들이 많아요. 잡어. 이게 잡어라고 통상 많이 부르는데 얘네가 뭐 딱히 뭐 가리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해 바다가 이제 씨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짜 상황이라고 있으니까. 해양경찰특공대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 해경에 있는 분들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별의별 상이 많죠. 예, 너무나도 고생하고 너무나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은 좀 해경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